열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배병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들 일단은 서두에 제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애터미 사업의 가장 중요한 이 시간 약속을 못 지켜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네. 그 세종에 좀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함께 그 스폰서님 미팅을 다녀오는 와중에 여럿이 좀 움직이다 보니까 시간을 좀 놓쳤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모이셨는데, 네, 우선 저는 좀 낯익은 얼굴들이 좀 네, 보이시네요. 네, 김혜란 센터장님 맞으시죠? 네, 김혜란 센터장님하고 또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로 김경태 사장님 맞다. 김경태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네, 제가, 그, 오산에 한 번인가, 네, 한 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잠깐 우리 사람들 얼굴, 뵌, 그때 일이 있었어요. 어쨌든, 오늘 제가, 우리 김정우 국장님께서, 뭐지? 연락을 가끔 이렇게 주고받는데, 그날 제가 전화 드렸나요? 국장님이 저한테 전화 주셨나? 몰라요. 네. 그날 아마 제가 좀 실수를 했던 것 같아. 전화를, 제 기억으로는 제가 드렸던 것 같아.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코에 딱 걸렸습니다. 네. 코에 딱 걸려가지고, 어쨌든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일단 간단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제 뒤에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네. 저희 지금까지 뭐 어렸을 때 그리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군대 시절 네, 저희 모습입니다. 강사님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오늘 이 줌 시스템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 혹시 컴퓨터로다가 하시는 분은 화면 확대하는 거를 모르실 분이 계시는데 저 오른쪽 위에 보면은 보기라고 있어요.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은 그 보기에 누르면은 거기에 발표자 보기를 있습니다. 그 발표자 보기를 누르시면 강사님이 발표하실 때 강사님 화면만 크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 네, 주세요. 김정욱 죄송합니다. 대표님, 저한테 공동 호스트를 지정해 주세요. 공동 호스트를 지정해 주시면 제가 그 모두에게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다른 데서 좀 소리가 나더라도 항상 사람. 호스트 만들기 말고 공동 호스트는 따로 없는데요? 더보기에서 지금 로그인해서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더보기 누르셔서 제 거, 네. 더보기 누르시면 공동 호스트 지정하는 게 있어요. 호스트 만들기 공동 호스트. 공동 호스트라고 안 뜨는데. 괜찮아, 소리가 있어. 그러면 제 거를 눌러서 더보기 누르면요. 그 모두에게 추천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거 눌러주세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저의 과거의 모습은,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런 모습으로, 살아왔었고요. 뭐, 어려서부터 좀, 뭐, 이렇게, 부유하게 자라진 못했습니다. 가난하게, 가난한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좀 이렇게, 여유롭게 살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난 반드시 나중에 꼭 부자가 될 것이다. 뭐 그런 마음으로 항상 살아왔습니다. 뭐
뭐 그런 과정들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요. 어쨌든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하던 일이 그 아이들 가르치는 일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학원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그러다가 눈높이 학원, 아니 눈높이 이제 학습지 그걸 한 5년 정도 하면서 이제 그 학습지 교사 생활을 좀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어, 와이프가 이제 그 학원에서 강사 일을 하던 와이프가 우리가 식당을 한번 해서 예, 돈을 좀 많이 벌어보자. 그래서 함께 그 지금 보이시면 이 식당 그래서 천안에 청주에 이렇게 식당을 오픈해서 같이 하다가 저는 청주에서 그리고 와이프는 천안에서 이렇게 식당을 하다가 어, 보시다시피 제가 좀 이 어떤 자영업 식당 쪽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시죠? 네. 그래서 하다가 쫄딱 말아먹고, 네. 쫄딱 말아먹고, 일단은 애터미 하려면 뭔가 말아먹어야 돼요. 그냥은 안 돼. 쫄딱 말아먹고, 그렇게 하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하는 천안 그 가게 앞에 그 영어 학원이 있었어요. 지금 저 차가 이제 제가 아이들 실어 날르던 그 차인데, 그 영어 학원에서 이제 막 영어를 가르치던 와중에 저희 이제 외삼촌이 저를 부릅니다. 제 외삼촌이 저를 딱 불러서 너 이제 저희 외삼촌이 교회에 좀 이렇게 안수 집사님이 그러셔가지고 뭐 교회 다녀야 된다 뭐 그 얘기를 하려고 만나자는 줄 알고 이제 점심 먹으러 딱 나갔는데 외삼촌이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네 엄마한테 애터미 샴푸를 하나 얻었었는데 평상시에 자기는 댕기머리 샴푸를 썼었다. 근데 댕기머리 샴푸를 쓰다가 우연히 이제 샴푸가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준 샴푸, 애터미 샴푸를 썼는데 댕기머리 쓸 때랑 애터미 샴푸 쓸 때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댕기머리는 한 3, 4만 원 하고 애터미는 10,000원밖에 안 해. 이거 내가 댕기머리 쓸 이유가 없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애터미 샴푸가 도대체 어떤 거길래 이런 건지 그거를 이제 알아보려고 그 김영진 국장님 지난번에 가서 강의하셨다는 그 김영진 국장님한테 이제 찾아가서 그 설명을 듣고 이제 본인도 이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너도 한번 알아봐라. 저한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다단계에 대해서 경험이 좀 있었거든요. 1997년도에 저희 이제 중학교 때 친구 녀석이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여름쯤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너 일주일만 서울로 올라와라. 와서 아르바이트 좀 해라. 그래서 공부에 관심도 없고 그랬던 제가 그래 가서 좀 돈이나 좀 벌어보자.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갔죠. 했더니 그게 아니고 뭐 다른 일이래. 그게 뭔데? 와보면 안 돼. 그래서 갔죠. 갔더니 웬걸 쫙 이제 의자 있고 사무실에 딱 갔더니 뭐 칠판에는 사업 설명이라고 막 딱 적혀 있고. 그러니까 제 나이 그때 이제 20살 그 나이에 이 다단계라는 걸 처음 들어본 거예요. 처음 들어보고 그 당시 저는 아무 이런 정보들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그게 신선했고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좋았어. 나도 부자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처음 이제 다단계라는 걸 접해봤고 그거를 한 9개월 동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그 회사는 200에서 300만 원어치 물건을 일괄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고 그걸 이제 나도 그렇게 사고 또 누군가를 그렇게 사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뉴스에 나오는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그 안에 있을 때는 그거를 이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시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는 그런 사실들을 몰랐죠.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친구들 뭐 지인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왔는데 어쨌든 결국은 나오고 나서 정말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힘든 시간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따르릉 영장 나왔다. 군대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서 다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저희 이제 외삼촌이 한다길래 이건 뭐지 도대체 외삼촌이 이런 걸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한번 드러나 보자. 한번 드러나 보자. 그래서 이제 센터에 초대가 돼서 사업 설명을 들어보고 이거는 과거에 내가 했던 거랑 완전히 다르구나. 누구한테 절대 피해 줄 일이 없겠구나. 사실 저는 한 10년 전부터 어머니가 애터미 제품을 갖다 놨기 때문에요. 어머니가 갖다 놓은 애터미 제품, 치약, 칫솔, 샴푸, 뭐 저한테 막 해모임 뚝 짜가지고 먹어보라고 주고 막 그럴 때 뭐 해모임 건강은 제가 그때 30대였으니까 건강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치약을 쓰고 나서 이거에 대한 애터미 제품에 대한 그런 뭐랄까 너무 좋은 거를 그때 저는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치약을 딱 쓰고 나서 잇몸에서 피가 나던 게 안 나. 와, 이게 되게 좋은 건가 보다. 근데 뭐 겉에 벌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벌꿀로 만들었나 보다. 이거 좀 비쌀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거를 뭐 알아보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네. 어머니는 저한테 막 다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세미나 가보자고 저한테 막 어머니가 세미나 가보자고 막 해도 저는 이제 귀에도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벌써 해봤거든요. 다단계. 그러니까 제 귀에는 들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한 3, 4년 지나고 나서 외삼촌이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뭐지? 예, 그래서 한번 사업 설명을 정확히 들어봤죠. 그러면서 이 치약의 가격을 알게 된 거예요. 예, 약국 가면 한 최하 10,000원, 비싼 거는 30,000원 하는데 애터미 3,000원밖에 안 한다. 야, 이거는 내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무조건. 이건 내가 안 알려주면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거에는 어떤 200만 원, 300만 원어치 물건을 살 사람들을 이렇게 어찌 보면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를 깨닫고 나니까요. 정말 어찌 보면 그 당시는 이거 막 전율이 흐를 정도로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해모임 뉴스 보여주고 화장품 뉴스 보여주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이제 세미나 본사에서 하는 세미나를 가서 들으면서 회장님의 그 인생 시나리오 강의를 들으면서 야 이거는 정말 내가 그동안 성공하는 방법을 몰랐구나.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걸 딱 듣고 나니까 이게 정말 나의 인생을 바꿔줄 도구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네, 그랬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죠, 그죠?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새로운 희망을 딱 가슴에 품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달렸냐? 일단은 이제 제 지인들, 저는 천안에 살고 있었어요. 천안에 살고 있었는데 제 지인들은 100% 청주에 있었어요. 100% 청주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안에서 청주를 일주일이면 뭐 한 5번 이상 매일매일 그렇게 청주로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그래서 스폰서님 모시고 청주 가서 미팅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학원을 같이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5시까지 와서 또 학원 출근하고 12시에 학원 퇴근하면 이제 와이프 가게를 좀 정리해주고 또 와서 내일 학원 수업할 거 미리 조금 준비하고 또 아침 되면 일어나서 애터미 출근하고 그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6개월 아니다. 아니다. 한 2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좀 더 속도를 내서 한 3개월, 한 6개월 안에 제대로 한번 오토 판매사가 돼보자. 그래서 다니던 학원을 때려쳤습니다. 다니던 학원을 때려치고 마침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고등학교 때 친구 녀석이 이제 영어를 좀 잘하는 녀석이 있었어요. 그 녀석이 필리핀에 직장을 구해서 필리핀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다 가입이 됐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래 너 필리핀 들어가냐?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애터미 알리고 사업 설명하고 스폰서 미팅 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녀석 먼저 필리핀 들어가고 제가 이제 판매사를 도전합니다. 그때가 2014년도 3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판매사를 도전하면서 한 1,000만 원어치 물건을 내려서 그거를 필리핀으로 배에 실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저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필리핀 가서 이제 애터미를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친구가 제정신이야 아니면 열정이 너무 넘치는 거야?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둘 다요. 어쨌든 네, 둘 다요. 둘 다. 네, 어쨌든 그 당시 저는 너무나 이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분명히 꼭 만들어낼 것이다. 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필리핀으로 물건 보내고 또 해외는 나가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영어 뭐 이렇게 대화하는 수준이 뭐 이렇게 뛰어나지도 못해요. 그냥 떠듬떠듬 조금 알아듣고 말 몇 마디 할 정도로. 근데 혼자서 필리핀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거기서 이제 그 녀석 한 사람 믿고 가서 이제 거기서 부지런히 또 애터미 제품을 전달하러 다닙니다. 한국인 매장, 또 한국인 식당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알리고 그렇게 다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어찌 보면 의욕은 넘쳤는데 어찌 보면 열심히만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너무 열심히만 했지 잘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그런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좀 미약했고 그리고 저 자체가 그 과거에 한번 경험했다라는 네트워크를 한번 경험했다라는 그런 어떤 교만함 때문에 스폰서들이 사실은 뭐 청주에 너무 자주 가는 거, 필리핀으로 물건 보내서 나가는 거, 저희 솔직히 외삼촌 스폰서님은 말렸어요.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 말렸는데 저는 너무 제가 자신 있었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근데 이게 생각대로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뒤로 어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이렇게 겹쳐져서 저는 이 사업을 그만뒀었습니다. 3년 동안 이 사업을 하지를 않았었어요. 하지를 않다가 스폰서들 전화 와도 받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저는 3년 동안 어떤 한 회사 공장이죠.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면서 애터미와는 동떨어진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열심히는 살았어요. 열심히 살아서 맨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3년 만에 뭐 또 과장까지 진급하고 뭐 그렇게 좀 살긴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항상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과연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항상 마음속에는 그게 있던 거죠. 근데 도저히 그 어떤 회사 생활을 통해서는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다. 그리고 제 가족들, 뭐 와이프, 부모님 다 반대하던 그거를 시작을 해서 어떤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하고 다시 그 회사 생활하고 있는 제 자신이 그 당시 너무나 좀 뭐랄까 다운됐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뭐 그냥 좀 우울증 그런 것도 좀 왔었던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 또 스폰서님이 저를 이제 또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를 찾기 시작하면서 다시 우리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와 다르게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준비가 됐다.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제의가 들어왔을 때 솔직히 좀 두려웠어요. 내가 과연 또 다시 할 수 있을까? 이걸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반.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난 꼭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 그런 마음.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막 싸우다가 그래도 내가 다른 도구로 할 수 없는데 애텀이라는 건 알잖아요. 이게 나를 성공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걸 저는
아니까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7년도부터 한 봄쯤부터 해가지고 다시 이제 세미나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미나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다니던 회사 그 일이 4일 일하고 이틀 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4일 일하는 동안은 회사 다니고 퇴근하면 애터미 일 좀 하고 이틀 쉬는 날 또 애터미 일을 하면서 세미나 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3년이라는 그 시간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은 뭐냐면 일단 내 스케줄의 1번은 시스템, 미팅 이거를 제 스케줄에 1번으로 세워놓고 그 센터에서 진행하는 미팅이나 본사에서 진행하는 세미나 이거를 무조건 1번으로 놓고 나머지들은 이제 활동하는 걸로 계획을 바꿨죠. 3년이라는 그 시간 이전에는요, 제가 어떻게 사업을 했냐면, 세미나에 앉아 있다가 누가 주문 전화 오잖아요. 그럼 쫓아갔어요. 물건 팔러 가느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세미나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때는 제가 별로 이렇게 안 가졌었어요. 아니, 물건을 열심히 팔아야 매출이 오르고, 그래야 수당이 생기고, 그런 생각으로 어찌 보면 그거를 더 좀 이렇게 가치를 두고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 조직이 생기지가 않았던 그런 어떤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사업을 딱 시작하고 나서는 100%내 스케줄의 1번은 미팅, 센터에서 하는 미팅, 아침에 출근하는 거, 그리고 본사에서 하는 세미나 모든 일정을 거기에 맞추고 활동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저와 함께하는 사업자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같이 사업을 이제 하게 된 지금 파트너 사장님이 지금 연세가 올해 72이세요. 올해 72이신데 그 파트너 사장님이 물론 제 인맥은 아니에요. 제 인맥은 아니고 제 위에 이제 그 스폰서님, 스폰서님이 인맥을 통해서 등록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저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72세, 그분이 친구분을 같이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2017년도 7월 17일 날 등록을 하시면서 사업을 같이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분들 밑에는 이제 연세들이 다 70대인 분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72세, 72세 또 그 72세의 남자분 중에서 또 72세 또 그 밑에는 또 73세 그렇게 이제 막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그 와중에 그 다니던 이제 공장 이제 그만두고 다시 또 그만두고 네 박수 쳐주시네요. 일단 우리는 뭔가 그만두면 박수를 쳐주죠. 네 일단 그것도 다시 한번 그만두고 그만둠과 동시에 이제 생계를 위해서는 또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뭐 애터미 사업 뭐 한 달에 7만 원 버는 거 가지고 뭐 생계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만둠과 동시에 이제 뭐가 나와요? 퇴직금이 나오잖아요. 그죠? 퇴직금. 네, 그래서 그 퇴직금으로 한 6개월 동안 좀 버텼던 것 같아요. 그 퇴직금으로. 그래서 그 6개월을 버티면서 이제 조직을 키워나가는 거죠. 조직을 키워나가면서 이제 과거와는 제가 달라진 게 뭐냐면 과거에는 내가 너무 교만하다 보니까 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내 능력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니던 직장을 아예 때려쳐버리고 너무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뭔가 이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저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래서 항상 저희 스폰서님이 해주시는 말씀 중에 가장 저는 이제 늘 그 기준을 세운 게 뭐냐면 애터미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마라. 우리 일이 당장 돈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당장 돈이 되는 일이 아닌데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 애터미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뭘 해든 좋은데 애터미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서 사업을 진행하자.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저는 이제 그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이제 한 달 한 달 좀 버텨가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그 퇴직금이 다 이제 오링이 났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퇴직금이 이제 다 바닥이 난 다음 그때는 이제 제가 왜 너무 웃지 마세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저 그렇다고 그런 세계에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네. 네, 뭐 다들 아시는 단어니까. 네.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생활 자금이 좀 필요하니까 제가 이제 하게 된 일은 새벽에 우유 배달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제 새벽에 우유 배달하고 낮에는 뭐 100% 애터미 올인하니까 애터미 전업자나 다름없죠, 그렇죠? 네.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한 게 뭐냐면 우유 배달하는 동안 저는 계속 끊임없이 강의 들었어요. 그러니까 귀에는 이어폰 딱 꽂고 명단 보고 우유 뭐 차로 운전하면서 내려서 우유 주머니에 우유 넣고 들어오고 이것만 하면 되니까 뭐 2개 넣을 거 3개 넣고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되니까 그래서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수많은 강의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강의, 성공의 8단계 강의, 또 이더구 임페리얼 강의, 여러 성공자들의 강의 이런 강의들을 들으면서 또 내가 약한 어떤 매출을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너무나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세일즈에 관련된 그런 강의들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저를 계속 개발해 나갔어요. 계속 개발해 나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그 72세 팀장님, 그 밑에 지금 이제 팀장님이신데 그 72세 팀장님, 또 그 밑에 72세 사장님들 그 중에 정말 한 분이 나오셨는데 73세세요. 근데 그분이 과거에 이런 다단계 경험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으면서 이 애터미에 대해서 부정적이셨는데 마침 센터에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보상 플랜을 좀 풀어드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뚜껑이 완전히 날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 이제 독립기념관 그 일을 하시면서 부업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독립기념관 5시에 퇴근하면 이제 우리 센터로 출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11시, 12시까지 같이 일을 하시다가 제가 이제 집으로 또 귀가시켜드리고. 그러니까 이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끊임없이 사람을 초대해서 센터로 모시고 뭐 센터 근처로 전화를 해서 초대를 합니다. 센터 근처로 와서 짜장면 한 그릇 뭐 저녁 먹자. 저녁 드시고 바로 이제 센터로 차 한잔 먹자 하면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열심히 또 이제 딱새 역할이라고 하죠. 그분이 찍새 역할을 하고 제가 딱새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쭉쭉쭉쭉쭉 해서 그때 이제 그 팀장님하고 저랑 같이 팀장 승급을 하면서 같이 판매사 승급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저는 이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그때 우유 배달을 하면서 그 준비를 안 해놨다라고 하면 내가 그분을 못 잡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요, 이쪽 이제 그 팀장님이 저의 우측이고 저의 좌측에 이제 또 다른 파트너 사장님이 계신데 그 파트너 사장님도 제 인맥이 아닙니다. 뭐 물론 이제 많은 소비자분들은 계신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 인맥이 아니에요. 그분도 스폰서님의 인맥이었어요. 스폰서님의 인맥. 근데 그분이 이제 물론 스폰서님의 소실적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스폰서님을 리크루팅을 했는데 그분이 그 스폰서님의 계보들을 한번 쭉 보여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그 스폰서님의 파트너인데 제 밑으로 오겠다는 거죠.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저랑 스폰서 파트너 관계가 돼서 그분하고 또 같이 이제 그분이 제 소실적으로 온 거죠. 그래서 제 적은 쪽에서 유일한 파트너 사장님이신 그분하고 같이 또 사업을 전개해 내려갑니다. 근데요, 이분하고 이 사업을 전개해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분 밑으로 사업자가 전혀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옵니다. 사업자가 전혀 안 나오고
그 와중에 이제 이쪽 독립기념관 그 사장님이 나중에 나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막 사람 초대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그 파트너 사장님이 조금 서운한 그런 측면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자기 소실적이고, 네? 이쪽은 대실적인 이제 사업자분들이 많고. 근데 그분이 계속 누군가를 초대해서 모시고 오니까 저는 그분 사업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분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좀 서운한 면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를 찾는 분한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일이.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쪽 이쪽 라인이 지금 어찌 보면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쪽 이제 소실적 그 사장님들 하위에서도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와중에 그 파트너 사장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 스폰서님들한테 저는 왜 파트너 안 나오냐고 그러면서 거의 1년을 혼자 다니셨어요. 파트너 없이. 그러니까 1년을 우리 이제 김정욱 국장님은 누군지 아실 거예요. 1년을 매 그 이제 저희 천안 센터에서 원데이 세미나 또 뭐 지역 부업가 세미나 또 석세스 아카데미를 다닐 때마다 늘 봉사하는 것만 하셨어요. 돗자리 챙기고 커피물 챙기고 간식 챙기고. 그러니까 늘 그런 일만 하시다가 그런 일을 하시면서 어떤 센터에 봉사하는 일을 하시던 그런 분이 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저는 왜 파트너가 안 나오냐.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파트너 사진을 본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이제 제 위에 스폰서님이 그분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신 게 뭐냐면 사장님한테 지금 파트너가 나오면 그 파트너는 사장님이 안내를 못한다. 오히려 금방 떠날 것이다. 사장님이 준비가 되면 파트너는 언제든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면 그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이렇게 개발하려고 자기 어떤 성격 또 이렇게 어떤 말하는 것이나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 와중에 저도 어떤 이런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계속 쌓아갔던 거죠. 쌓아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적은 쪽에 있던 파트너 사장님 밑에 보험을 하시던 분이 한 분이 컨택이 됐어요. 그래서 보험을 하시던 분이 한 분이 컨택이 돼서 저는 인맥이 없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저의 모습을 보고 이 애터미를 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인맥을 통해서 지금 계속 이 애터미를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모시고 오는 분들을 지금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끊임없이 그분이 초대한 분들을 저희 이제 상위 스폰서님들한테 끊임없이 이렇게 나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사장님들도요 그런 일들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지금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뭐 간단하게 내가 기초 사업 설명 정도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애터미가 어떤 회사고 제품이 어떻고 보상 플랜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여기 계신 분들은 설명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내가 보여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무조건 신규로 사업을 알아보려고 하는 분들이 나오면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해서 조금 이제 애터미에 대해서 알린 다음에 무조건 본부장님, 총장님 이분들한테 붙여야겠다. 그래서 지금은요 파트너 사장님들이 나오면 무조건 저희 스폰서님들한테 약속 잡아서 미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상황에 맞춰서 뭐 총장님 미팅 잡고 또 밑에 본부장님 미팅 잡고 뭐 크라운 클럽, 뭐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클럽 그분들과의 미팅을 계속 잡다 보니까요. 한 번 미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미팅했던 분을 또 다른 성공자들하고 어떤 1대1 아니면 뭐 3대1 정도 해가지고 미팅을 잡다 보니까
이분들의 어떤 애터미를 생각하는 마인드나 또 애터미 사업의 어떤 크기를 제가 얘기할 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에서 애터미를 알리는 거와 성공자의 얘기를 직접 듣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도 그분들하고 이렇게 물론 신규를 위해서 간 자리지만 저도 성공자들한테 정말 많은 노하우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많은 그런.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그 세종에 가서 그 이제 총장님과 미팅을 하러 갔는데 마침 그 자리에 다른 본부장님들도 오시고 해가지고 정말 별들의 잔치였거든요. 오늘 갔더니 우연히 그렇게 됐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딱딱 찝어주는 그 방향하고 저희들이 늘상 하는 사업 그 진행 방법하고는 너무나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너무나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이 애터미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시려면 무엇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아까 이영길 사장님 한번 중국 분이신가 본데 아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그 회사 그만뒀다고 하니까 막 박수를 쳐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영길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애터미 사업 정말 어떻게 하면 가장 잘할 수 있을까? 한 가지로만 말씀드리면. 자기가 변화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 네, 맞습니다.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변해야 될 것은 뭘까요? 나의 겉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총장님하고 미팅을 하면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함께 간 파트너들 중에 좀 피부가 안 좋고 막 이런 분들을 총장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3일 동안 밖에 나가지 말고 마사지만 합니다. 3일 동안 밖에 나가지 말고 4종 마사지 하고 화장품 바르고 시너지 앰플 하고 그 뭐죠? 이거 미잉하는 거. 부스터 하고 3일 동안 밖에 나가지 말고 그것만 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거나 일이 저절로 될 것이다. 근데 왜 내 얼굴은 변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 만나서 이걸 자꾸 팔으려고 하느냐. 일이 어렵지 않겠느냐. 내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곡괭이질 하고 있으니까 파트너들한테도 곡괭이 지어주는 거 아니냐. 포크레인을 지어줘야 될 거 아니냐. 포크레인을. 제가 오늘 총장님한테 들은 얘기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을 한 대 딱 얻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 자신부터 애터미 제품으로 완벽하게 변화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내 모습만 보여줘도 내 자체가 모델인데 우리 여기 사장님도 그거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모델이 돼야 된다. 맞죠? 그죠? 정말 내가 애터미 제품으로 이 얼굴부터 바꿔서 반짝반짝 빛나는 내 얼굴로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면 그분들이 우와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럴 때 자신 있게 애터미 제품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애터미 사업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이 애터미 제품, 제품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이 아니죠. 그죠? 무슨 사업이죠? 제품의 감동을 전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내 모습부터. 그죠? 그리고 내가 입고 다니는 옷부터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그 모습들을 버리고 정말로 어떤 딱 스마트한 복장으로 새로 뭐 비싼 옷을 사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한 복장으로 딱 얼굴 딱 바꾸고 그렇게 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면 분명히 나의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이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그죠? 말로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내가 말을 잘 하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내가 말을 잘 해야 돼. 나 말 잘하고 싶어. 그러면 뭘 하셔야 될까요? 말을 많이 해야죠. 말을 많이 해야 된다? 말을 들어야 누가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말을 많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많이 들어야 들은 어떤 내용이 있어야 내 입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우유 배달하면서 지금 그 수많은 들었던 그 강의, 그 말들이 막 섞여서 막 지금 제 입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또 그 이제 제 찍은 쪽에 보험하시던 분을 통해서 오신 분 중에 이제 어떤 분이 계셨냐면 그분이 이 애터미를 안 거는 벌써 오래되셨어요. 그리고 그분 주변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성공자가 계셨어요. 물론 과거에는 성공자가 아니었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박은임 총장님이라고 계세요. 박은임 총장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성공자가 아니었을 때 과거에 잘 알던 분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분한테 애터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근데 이분은 관심이 없었고 근데 그 와중에 그 총장님은 성공을 했어. 성공을 하고 나서도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근데도 관심이 없었어. 근데 우연치 않게 그 보험하시는 제 파트너 사장님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분이 원래 알던 사이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밥을 사주면서 뭐 그런 행위를 하면서 이제 그래도 밥값이라도 해야 되니까 센터로 초대를 하신 거예요. 센터를 딱 모시고 왔는데 마침 이제 제가 짝 애텀에 대해서 이제 짧고 굵게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도 또 이제 오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에 대해서 속속들이 이제 알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겉으로만 보여진 애터미. 근데 센터에 초대가 돼서 오시면서 정확히 애터미에 대해서 알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어떻게 느끼냐면 와 정말 내가 그런 준비를 안 해놨다라고 하면 그분이 나에게 왔을까? 나한테 컨택이 됐을까? 그런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사람도 정말 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그런 어떤 노력들을 꾸준히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제가 만약에 그런 준비들을 안 해놨다라고 하면 그분이 딱 컨택트에서 왔을 때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물론 뭐 스폰서에 연결돼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스폰서랑 연결해서 또 이렇게 초대해서 했는데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타이밍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다 다르고 그런 상황들을 어찌 보면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게 어찌 보면 성공의 8단계 결의 결단에 있잖아요.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업은 정말 함께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각자 달란트가 있죠. 어떤 분은 사업 설명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초대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센터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 분위기 메이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청소도 신경 써서 하고 이 센터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가 잘 하시는 그 부분들을 각자가 잘 하셔서 센터의 어떤 그런 활기찬 그런 모습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면 우리 일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저렇게 함께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스스로가 해야 될 일들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나 스스로 해야 될 일. 아까 이제 이영길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나 스스로가 변해야 돼요. 나 스스로가. 뭐 이 애터미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없죠. 대부분 없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경험이 있어서 오신 분들은 별로 애텀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는 거는요, 정말 다른 사업하고는 많이 달라요. 다른 사업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사람과의 이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갈 수 있느냐. 거기에서 큰 어떤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기술. 대부분은 좀 이렇게 뭐 파트너 사장님이나 뭐 어떤 고객들이나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경우를 어떤 잘못된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을 개선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말하는 기술. 이런 게 어렵죠. 그죠?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삐져. 다시는 안 보는 사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트너들이 1명, 2명, 10명, 100명이 됐을 때 그 파트너들을 내가 조화롭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개발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기술에 관련된 책들 많잖아요. 뭐 성공에 관련된 서적도 있고 또 뭐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하니까 다들 읽어보셨을 것이고 또 뭐 세일즈에 관련된 그런 스킬에 관련된 책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론을 배우셔야 돼요. 이론적으로 배우시고 그런 부분들을 내가 현장에 실천을 해보셔야 돼요. 읽기만 해서는 또 안 돼요. 내가 현장에 나가서 또 파트너들하고 실전에서 내가 말해보고 행동으로 옮겨보셔야 그게 정확히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애터미 사업이 잘 되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센터 분들한테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제 뒤에 화면 보이시죠? 네. 자, 여기 뭐냐면 우리 머리 사진입니다. 혹시 내 머리 사진이 나왔는데 이 두뇌를 발달시킨다는 건 뭐냐면 뉴런과 시냅스의 생성과 연결을 통해서 두뇌가 발달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과학자분들이 연구를 해놓은 거니까 뭐 제가 과학자는 아니고 그냥 그대로 정보를 전달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뇌 속에는요 그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뉴런이라고 부르는데 이 인간의 뇌 속에는 1000억 개의 뉴런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언제 생성이 되냐면 보통 엄마 뱃속에서 3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해요. 3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이 뉴런의 개수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뉴런이 있다라고 해서 이 IQ 두뇌가 형성되는 건 아니고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뉴런과 뉴런을 연결해주는 거기에 전기 신호가 끊임없이 작용을 합니다. 그 전기적 신호를 시냅스라고 불러요. 오늘 좀 너무 어려운가요? 네. 자, 뭐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시냅스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두뇌가 발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냅스가 보통 1천족의 시냅스가 있어요. 그 1천족의 시냅스는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요. 생각하고 느끼고 인지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경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시냅스의 모양이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시냅스의 모양이. 그 굳어진 모양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냅스의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가소성. 그러니까 동일한 선택과 동일한 경험 중에 경험을 하면서 그 시냅스 연결이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워놓으면 그렇죠?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워놓으면 한 10년 동안 자전거 안 탔어. 근데 10년 후에 자전거 타는 법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그게 시냅스의 가소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요.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딱 뭐를 하냐면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뇌세포에는 거울신경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이거를 그대로 이 뇌세포에서는 똑같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있을 때 엄마가 혀를 내밀어요. 메롱. 그러면 아기도 혀를 내밀어요. 메롱. 따라합니다. 그죠? 아기한테 엄마라는 단어를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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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수백 번 엄마를 해야지 아기가 엄마라는 말을 따라하겠지. 그러니까 이 거울신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두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따라하다 보니까 시냅스가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거죠. 지금 왼쪽 맨 밑에 보면 그 부모들이 밥상에서 뭘 보고 있어요? 핸드폰. 스마트폰을 보고 있죠. 그 모습을 그대로 못 따라합니다. 아이들이. 나는 밥만 먹어야 돼. 왜? 엄마 아빠는 핸드폰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애기도 스마트폰을 보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 어렸을 때 너무 스마트폰 아이들 앞에서 스마트폰 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안 보여주는 게. 대신 이렇게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 뭐 그냥 사람들 그냥 좀 정보로 알아두시면 좋고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사업은 정말로 복제입니다. 복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을 파트너사님들은 그대로 따라 복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 이제 최근에 이제 줌 미팅을 많이 하잖아요. 줌 미팅. 그러니까 줌 미팅을 많이 하면 이 화면을 켜고 좀 얼굴도 좀 같이 봐가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좀 네? 그런 미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몰라요.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뭐 각자 개인 사정이 있으시니까. 근데 이런 화면을 못 켜시고 사진만 걸어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그러니까 파트너 사장님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떤 사장님은 항상 화면을 켜고 줌 미팅에 참여를 하세요. 그럼 신기하게도 그분 밑에 분들은 다 줌 화면을 켜더라고요. 근데 어떤 파트너는 줌 화면을 안 켜죠. 신기하게도 그 파트너 밑에는 줌을 안 켜요. 야, 이게 그런 거구나. 복제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걸 잘 따라해요. 나쁜 걸 잘 따라해요. 나쁜 거요. 나쁜 거는 안 시켜도 알아서 하죠. 그죠? 어쨌든 내가 정확한 모델이 돼야 되고 정확한 좋은 나무가 돼야 진짜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사람들한테 제가 오늘 좀 몇 시까지 해야 돼요? 9시까지요. 9시까지. 네, 아무튼 우리 사장님들한테 제가 뭐 여러 가지 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모든 것을 다 전해드리고는 싶지만 또 이렇게 너무 길어지다 보면 오늘 뭘 들었는지 까먹으실 수도 있고 네, 또 좀 집중도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만 간단하게 좀 안내해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지금부터 중요한 거죠. 아니요, 빨리빨리- 중요한 거 나왔어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빨리빨리 얼굴도 나오세요. 빨리. 중요한 거 나왔어요. 네. 지금까지 어찌 보면 지금까지 이 앞전에 말씀드린 거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모든 컨택의 노하우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애터미에 흡수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네. 저 같은 사람을 컨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컨택해서 그 사람이 이 애터미에 오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오게 할까? 그런 어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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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테크닉이 너무나 중요하요. 그죠? 네. 네. 알려주세요.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테레비 소리예요.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어떻게 컨택을 하고 또 어떻게 앞으로 다음 단계는 어떻게 넘어가고 그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고 또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 물론 다른 성공자분이 강의를 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물론 직접 그 성공자분의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좋은데 또 이렇게 함께 미팅하면서 그 성공자를 초대해서 직접 들으면 좋겠지만 네? 근데 유튜브로 들어보라고 하면 또 안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이제 파트너 사님들한테도 그 영상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대부분 안 들어보시더라고. 그래서 또 따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세일즈 마스터 말 그대로 세일즈에 대해서는 마스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세일즈에 대해서는 마스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일즈에 대해서 마스터가 안 되면 팀장, 국장이 돼서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래스카에서 냉장고를 팔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말로 애터미에 대한 기본 업무, 애터미 회사를 말하는 거, 마케팅, 제품에 대해서 특징과 효과를 1분 안에 짧게 효과 있게 설명하는 그런 것들. 그런 기술이 정말 마스터가 되셔야 돼요. 정말. 그래서 나한테 한번 물건 쓴 사람은 내가 정말 절대 뺏기지 않겠다. 그런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면 철저히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람들이 정말 철저하게 메모하시고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내 고객이 된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 그리고 나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분을 기필코 사업자로 만들어서 성공시키겠다. 나중에 어떤 사업자의 어떤 가상 명단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사업자로 컨택할지 끊임없이 연구해서 이 세일즈 마스터 이거를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세일즈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팀장, 국장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건 세일즈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빨리 마스터 하셔야 된다. 아니면 두고두고 이거에 발목 잡혀서 너무나 계속 이것만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물건을 많이 팔아서 이 사업 성공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내가 물건 많이 팔아봐야 하루에 앱솔루트 몇 박스나 팔실 수 있겠어요. 그죠? 그죠? 그거 내가 많이 판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일즈에 대해서는 일단 빨리 마스터를 하시고 중요한 건 인간 관계를 어떻게 맺어 나갈 건지 인간 그 관계를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건지를 끊임없이 연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돼서 이제 하셔야 될 일들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판매사 때 이 일은 그냥 여기서 스톱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이아몬드 팀장이 됐다라고 해서 판매사가 했던 일을 스톱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런 소비자도 있고 또 관리해야 될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다 보면요. 저도 이제 지금 뭐 파트너 사님들 여기에서 와서 미팅해달라 저기 와서 미팅해달라 하다 보니까 제가 관리하던 소비자들 소홀해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관리하던 소비자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제 하는 게 좀 열심히 하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이제 연결시켜 주는 거죠. 사장님 요분을 좀 관리를 해주세요 하면서 연결시켜주고 또 그분을 이제 관리를 하면서 어쨌든 그분을 사업자로 또 만들면 아니면 오토 소비자로 만들면 스스로 구매해서 쓰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팀장이 되면서 해야 될 일들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좀 더 미팅이라든지 그 어떤 후원 활동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고 또 사업자분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생기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그 잘 하시는 파트너도 있겠지만 잘 하다가 침체되는 파트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다시 한번 결의 결단할 수 있고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미팅을 과연 내가 할 수 있느냐. 어떤 말로 저분을 다시 힘을 실어주고 사장님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런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 다이아몬드 마스터 팀장님들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파트너 사장님 한 분을 일단은 200만 원 정도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세팅이 돼야 돼요. 기획을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밑에 파트너 사장님 아직 판매사인데 1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고 2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을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만들게 해드리려면 그 밑에 조직을 어떻게 형성시켜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기획을 잡아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시간만 지나는 거죠. 내 파트너를 그냥 시간 지나서 그냥 흐지부지 사업하다가 그만두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냐면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많이 떠나보낸 파트너들이 많아요. 안타깝게. 제가 만약에 이런 준비가 돼 있었다라고 하면 사장님 지금부터 시작해서 올 1년 안에 정말 오토 판매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 좌측에 뭐 한 100만 피, 우측에 한 150만 피 뜨는데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사람들도 찾고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총장님 미팅시키고 성공자 미팅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 더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디테일하게 어떤 미팅을 통해서 그분들을 200만 원 소득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해줄 수 있느냐. 기획을. 그러니까 그런 기획 매뉴얼을 내가 설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국장님이 돼서도 내 조직을 단단하게 이끌어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팀장님이 되시면 정말로 우리 이 기본적인 성공의 8단계 그 순서가 정말 내 몸 안에 체득화가 돼야 되고요. 어디 떨어지는 여러분들이 중국에 혼자 가 이제는 제가 필리핀에 혼자 가도 거기서 키울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어려웠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조직을 관리하고 리더십을 키워나가는 이거를 우리 팀장 때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샤를로즈 마스터가 되면 어떤 좀 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막 이렇게 불통인 상황들이 많잖아요. 서로 막 네가 어떻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 분란이 많이 생기는 게 우리 이제 바이너리 방식이다 보니까 애터미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국장님이 되면 이제 항상 고심하는 게 과연 나처럼 나를 따라할 수 있는 파트너가 누구냐 나를 대신할 수 있는 파트너가 누구냐 그 파트너한테 어떤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서 그 파트너가 내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지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도 이 일이 더 신나고 재밌어집니다. 저도 이제 스폰서님들 계시지만 물론 제 손에서 판단 내리고 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좀 미심쩍은 일이 있거나 내 스스로 판단이 안 서는 경우 그럴 때 이제 스폰서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상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님하고 따로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날 있었던 일을 계속 보고 올립니다. 보고 올려서 주로 소통하는 스폰서님들하고 카톡방을 만들고 2~3명 정도 또 제 센터 내에 있는 스폰서님들과 그런 소통하는 카톡방도 만들고 여러분들 어떻든 우리 카톡방 활용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카톡방 활용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카톡방을 제 산하로 해서 카톡방을 만들어서 주요 사업자 초대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관심 있는 소비자 초대하고 그리고 저로부터 시작해서 위에 있는 스폰서님들 웬만한 분들은 다 초대해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이게 저희 활동하는 사진 올리고 막 하잖아요. 글 올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 스폰서님들 항상 보고 있죠. 항상 보고 있으면서 언제 만나면 이제 우리 일은 어찌 보면 좀 보여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계속 카톡방에 올리고 하다 보니까 스폰서님 만나면 항상 하시는 말이 아유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파트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작용들이 고스란히 제 파트너들한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원 팀장님 산하는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뭐라도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미팅 제가 이제 스폰서님들한테 미팅 좀 해달라고 전화해서 요청을 하면 아유 열심히 하는데 도와줘야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그런 것도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끊임없이 갈구하고 하다 보면 그런 방법적인 것들도 생각나게 하고 최근에 어떤 이제 목사님 좀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이제 그 설교를 좀 듣다가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종교가 있고. 근데 아무리 내 앞에다 밥을 떠놓고 기도를 해서 저 밥이 내 입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밥은 내 입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 밥이 내 입에 들어오려면 내가 손을 떠서 밥을 떠서 숟가락으로 내 입에 넣고 밥을 내 이로 씹어서 삼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도 믿음 생활을 하는 부분도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하지만 그 결과는 내가 장담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은 나 이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을 할 뿐이고 결과는 주변의 모든 상황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뭐 어찌 보면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결과에 자유로워져야 일이 더 잘 된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구나.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뭐 기도하는 건 있죠. 기도하는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따로 이제 유튜브도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이제 제가 이제 활동하면서 강의하는 내용 또 이렇게 우리 이제 라인 미팅하는 그런 내용들 계속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가 최근에 이제 100명을 넘었어요. 네, 뭐 자랑할 건 아닌데 그냥 저 혼자 만족하고 있어요. 제가 뭐 그 구독자 많이 늘려서 뭘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냥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100명이 넘고 계속 꾸준히 한 명 한 명 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지금은 115명이 됐고 그리고 어떤 그 영상을 제가 이제 최초로 하나 만든 게 있었어요. 유튜브 그거 이제 뭐 실시간 채팅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 제가 한 5분짜리 영상 만든 게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거는 지금 조회수가 2,000번이 넘었어요. 다른 거는 뭐 몇십 분밖에 안 되는데 신기하게 그건 사람들이 자꾸 보더라고요. 뭐 어쨌든 뭐 회장님이 그러시잖아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겁니다. 카톡방 만들어서 소비자 왕창 초대도 해보고 어떻게 다 그냥 나가죠, 그죠? 다 나가는데 남는 분은 또 있어요. 그러면 그 남는 분한테 계속 정보 전달하고. 그러니까 뭐 SNS는 제가 참 취약한 부분인데 SNS로 뭐 이렇게 소통하고 뭐 사진 올리고 이게 저는 좀 잘 안 돼요. 근데 그 부분도 좀 앞으로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배우고 있고.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것저것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그것도 어찌 보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좀 어려운 거는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파트너 사장님들의 역량을 너무 안 키워준 저의 어떤 불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바빠. 저만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그런 역량을 키워주면 거기서 승수의 법칙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승수의 법칙을 만드는 게 어찌 보면 리더로서의 또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역량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어찌 보면 리더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가 너무 못했어. 왜냐면 한쪽은 거의 70대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이 사업 기본적인 업무 가리키는 데만 해도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은 그 이제 이런 뭐 컴퓨터 이렇게 기기 만지고 이런 거에 너무 취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제가 그냥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있기에 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제 사업이 더 늦어진 그런 케이스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권한 유임이라는 거. 내 파트너 사장님이 할 수 있게 내가 해버리는 것보다 그분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분이 어떤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실적과 소실적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 다 좌우가 정확히 딱딱 맞아가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봐요. 그죠? 대부분. 근데 이제 그 소실적은요. 소실적은 내가 약한 부분 때문에 그 소실적이 성장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저도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어려운 거, 그걸 해내면 소실적이 크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대실적은 뭐 스폰서에 의해서든 뭐 어떻게 해서든 커나갈 수 있겠죠. 근데 소실적만큼은요, 나의 역량이 없으면 크지는 못해요. 근데 그 역량을 키우려면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책도 좀 봐야 되고요. 강의도 많이 들어야 되고요. 네, 내가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내 소실적은 안 큰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이게 한쪽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나오신 분들, 한쪽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자기 소실적 키우려면 이제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못해. 그러면 누구한테 대신 부탁해요? 스폰서에 부탁해서 미팅을 요청을 받죠.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사업을 진행을 해. 그러면 그분이 누군가를 초대해. 그러면 그때는 누가 사업 설명해야 돼요? 네. 그분이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죠. 왜? 경험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큰 쪽에서 미팅 이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쌓아서 그 경험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한 50번, 한 100번 사업 설명을 큰 쪽에서 같이 다니면서 했어. 후원하면서. 그러면 내 적은 쪽에서는요. 51번째, 101번째 사업 설명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더 테크닉이 강화가 된 상태에서 사업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파트너의 역량을 키워주고 내 소실적을 키우기 위해서 나의 역량도 내가 하기 싫은 일도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타마스터가 되면 뭐 시스템 운영하고 또 뭐 강사도 좀 초대해서 뭐 이렇게 좀 새로운 분위기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좀 강의도 듣게 하고 제가 요거를 딱 보자마자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 스폰서님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 스폰서님들은 보통 뭐 세일즈 마스터 때부터 하셨던 것 같아요. 세일즈 때부터 뭐 초청 강사 초대해가지고 센터 식구들한테 이렇게 강의 듣게 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스폰서 파트너 사이에서 이렇게 미팅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좋지만 또 형제 라인을 초청해서 이렇게 강의를 듣게 되면 또 다른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색다른 맛도 있고 스폰서가 하는 말은 부모님이 하는 말은 뭘로 들려요? 잔소리로 들리죠. 그렇죠? 근데 형제 라인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렇지 저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근데 그 얘기는 누가 다 한 거예요? 스폰서님이 다 한 거예요. 예, 다 얘기한 건데 이게 또 새로운 사람이 얘기하면 그렇지 스폰서님 왜 그런 것도 안 알려주고 막 그래요. 저희 파트너들도 그래요. 제가 다 얘기했는데 어떤 국장님이 뭐 어떤 성공자님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뭐 저렇게 사업을 해야지. 스폰서님 왜 그런 것도 얘기 안 해주고 막 그래요.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 사장님들도 내 파트너 내가 다 어떤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형제 라인이나 내 어떤 성공자분들 초대해서 이렇게 미팅을 하고 하는 부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밑에 있는 내용들은 차차 네 어쨌든 오늘 우리 사장님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어쨌든 우리 사장님들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혹시 모르죠? 밥도 놓고 막 기도를 하다가 누가 지나가다가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밥 한 숟갈 푹 떠서 입에 넣을지도 모르죠. 그죠? 근데 그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 떨어져요. 내가 일단은 도전하고 결단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사장님들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내 밑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그분들 철저히 안내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애터미에 들어오는 문은 항상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가는 문도 열려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애터미에 들어오는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근데 나가는 문을 여시면 안 돼요. 나가는 문을 꽉 끌어 닫으셔야 되잖아요. 그 나가는 문을 꼭 잠글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자성이 세고 활활 타는 좋은 열매가 되면 열매 주렁주렁 열리고 또 나를 따라오는 많은 사장님들 그분들 꼭 성공시켜서 우리 사장님들 모두가 다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클럽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